이번 시간에는 교재 35쪽 고전소설 흥부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이니까 먼저 문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소설 읽으면서 나오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읽어내려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보기 문제네요. 자, 일반적으로 보기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읽으라 라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르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를 먼저 읽어야 이 정보를 활용해서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와 애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것인데 보기에 무엇이 있느냐? 판소리는 창자가 고수와 함께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창과 안일이, 즉 말로써 엮은 공연예술이다 라는 거죠. 이 판소리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상을 주로 그려내었으며 무엇을 그려내었다고요? 서민들의 생활상, 이게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자와 해악이 풍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서민에서 양반까지 관객층이 폭넓어 이들의 언어가 혼재하며 라고 했죠. 즉 서민에서 양반까지 관객층이 넓어 이들의 언어가 혼재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언어의 혼재가 무슨 말이냐? 서민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했겠습니까? 한글이죠. 한글. 그렇다면 반대로 양반층은요. 한문이 되겠지요. 즉, 이 작품에는 한글과 한문이 혼합해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들의 흥미를 반영해 공연 상황에 따라 특정 장면을 축소, 확대하기도 한다. 특정 장면을 축소, 확대하는 것이 판소리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이 소설은 판소리가 소설화되어 정착된 것으로 판소리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판소리의 특징은 이 앞에 제시되었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흥부전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기역의 흥부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사자성어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기역 나오면 그 부분 딱 읽고 위아래 두세 줄 정도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바로 와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굶다 못하여 형님 처분 바라자고 염치 불구하고 왔사오니 양식이 만일 못되거든 돈 서푼만 주시오면 하루라도 살겠나이다. 누군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의 목적이 뭡니까? 양식 혹은 돈 서푼만 빌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흥부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흥부의 말입니다. 흥부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놀부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놀부 더욱 화를 내어 하는 말이 동생 흥부가 돈이나 먹을 거 빌려 달랬더니 놀부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보세요. 이놈아 들어보아라. 쌀이 많다 한들 넣어주자고 섬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넣어주자고 노적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넣어주자고 갯돈 헐며 쌀 한 되나 주자 한들 넣어주자고 대독에 가득한 걸 떠내며 의복까지나 주자 한들 넣어주자고 행랑 것들 벗기며 찬밥술이나 주자 한들 넣어주자고 마루 아래 청삽살이 굶기며 지게미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콩썸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내 필이니 너를 주고 소 굶기랴 염치 없고 체면 없는 놈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염치 없고 체면 없는 놈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흥부에 대해서 형인 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있던 내용이 뭡니까? 압축하면 죽이
싫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기 싫다라는 내용을 문장 구성을 보세요. 뭐뭐 한들 뭐뭐 하며 뭐뭐 한들 뭐뭐 헐며 돈 있다 한들 헐며 지금 어떻습니까? 문장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됐죠. 여러분들 시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했죠? 대구법이라고 했죠. 그 대구법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음악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소리에 영향을 받은 판소리의 소설은 판소리적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음악적 효과를 높여준다,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흥부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러실지라도 죽는 동생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흥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놀부 어떻게 얘기하냐? 또 화를 내요. 화를 버럭 내요. 벼락 같은 소리로 마당새 하인을 불러 하인 마당새를 부르니 마당새가 예 하고 나오거늘 놀부가 분부합니다. 놀부가 마당새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이놈아, 뒤 강문 열고 가면 저편에 볼이 쌓은 덤이 있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때 흥부 그 말을 듣고 내심에 흥부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음속, 내심, 마음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옳다. 우리 형님이 보리 말이나 주시려나 보다라고 기대하더니 이런 뜻입니다. 놀부가 마당새에게 볼이 쌓은 덤이 있지라고 물으니 흥부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오, 주시려나 보다. 그 다음 내용 어떻게 될까요? 놀부놈이 마당새를 시켜 보리섬 뒤에 두었던 도끼자루 묶음을 내놓고 손에 맞는 대로 골라 잡더니 그만 달려들어 흥부 뒷꼭지를 잔뜩 훔쳐쥐고 몽둥이로 함부로 치는데 앞에 내용 뭐였습니까? 흥부는 기대한 겁니다. 우리 형님이 보리쌀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놀부 뭐였습니까? 도끼자루 묶음, 즉 몽댕이로 함부로 쳤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동생 흥부를요. 마치 손댄 스님이 빚이라듯 상자중이 법고 치듯 아주 탕탕 두드리니 해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놀부가 흥부를 때리는 모습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손댄 스님이 빚이라듯 상자중이 벚꽃이듯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놀부의 행위에 대해서 흥부가 울면서 무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나오겠죠. 무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에고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방약 무인 도척이도 이에서 성인이요. 무거불축 관숙이도 이에서 군자로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지금 흥부의 말하기 방식을 한번 보세요. 방약 무인 도척이라는 사람도 이에서 성인이라, 그 다음에 무거불축 관숙이도 이에서 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면 도척과 관숙, 도둑놈,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도척과 관숙이 성인이요 군자다라는 것은 누구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놀부에 비하면 나쁜 놈, 도척, 나쁜 놈, 관숙은 성인 군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기 방식 무엇이다? 대비를 통해서 도척과 관숙, 그 다음에 놀부의 대비를 통해서 누구의 악행을 드러내는 겁니까? 바로 놀부의 악행을 드러내는 거죠.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흥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면 그만이시지 때리기는 무슨 일이요. 에고 어머니 나 죽소 이렇게 됩니다.
자, 놀부의 모진 마음 그래도 그치지 아니하고 지끈지끈 함부로 치다가 제 기운 못 이기어 몽둥이를 내던지고 숨을 헐떡이며 이놈 내 눈앞에 베지 마라. 놀부 때리다 지쳐서 뭐 내 눈앞에서 베지 마라. 꺼져. 이런 소리라는 거지요. 동생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사랑으로 분분히 들어가며 문을 벼락같이 닫으니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놀부가 동생한테 꺼져 그 다음에 문을 벼락같이 닫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제가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서술자가 착하다, 나쁘다, 좋다 모두 다 설명해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그 인물의 대화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면 이건 대화, 이건 행위죠. 누구의? 놀부의 대화와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놀부의 나쁜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응용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잠시 언급하고 갔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흥부는 어찌 맞았던지 일신이 느른하여 돌아갈 마음 그지 없건만 그 중에도 형수나 보고 가려고 엉금엉금 부엌 근처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부 맞았으면 집에 가야죠. 그런데 형수님한테 인사하려 가는 겁니다. 형수님이나 왔으니까 보려 가려고 갔는데 놀부 안에 마침 밥을 푸는지라 흥부가 메맞는 것 고사하고 여러 날 굶은 창자에 밥 냄새에 맡더니 오장이 뒤집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에고 형수님 밥 한 술만 주시오. 이 동생 좀 살려주시오 하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니 라고 했습니다. 흥부가 형수님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밥을 푸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어떤 행위를 하죠? 달려가 동생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흥부의 행위에 대해서 인연 또한 몹쓸년이라 와락 돌아서며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인연 또한 몹쓸년이라 라는 것은 놀부의 말일까요? 흥부의 말일까요? 아니면 서술자의 말일까요? 그렇죠? 흥부가 자기 형사한테 이 나쁜 년 이러진 않았겠죠. 이거 서술자가 놀부의 부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나쁜 년, 몹쓸 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무엇라고 하지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용어를 씁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용어를 써서 보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문의 문제랑은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일 때 한 번씩 이렇게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분석해보는 연습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놀부 마누라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지요? 놀부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를 들어온?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를 들어오는?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남녀가 유별하다. 그때 조선시대 뭐였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을 삼갔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거죠. 하며 바쁘던 주걱으로 흥부의 바른 뺨을 지끈 때리니 흥부의 뺨을 때려버린 겁니다. 흥부가 그 뺨 한 번 맞은 즉슨 두 눈에 불이 화끈하며 정신이 아찔하다 뺨을 슬며시 만져보니 밥이 볼따기에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일변 입으로 훔쳐넣으며 하는 말이 자 웃기죠. 형수죠. 놀부의 부인은 형수죠. 형수가 시동생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웃긴 사항은 그 흥부 뺨 맞고 여기에 밥풀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또 먹어요?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님은 뺨을 쳐도 먹여가며 치시니 감사한 말을 어찌 다 하오리까. 수고스럽지만은 이 뺨마저 쳐주세요. 이 뺨마저 쳐주시오. 밥 좀 많이 붙은 주걱으로 그 밥 갖다가 아이들 구경이나 시키겠소. 뺨을 쳐달랍니다. 이유는 뭐? 또 주걱으로 치면 밥을 묻겠죠. 그 밥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아이들 구경이나 시키고 아이들 갖다 주게요. 여기서 드러나는 흥부의 부정을 느끼는 거죠. 아이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억 나왔네요. 이 몹쓸년이 밥주걱은 놓고 이제 아예 밥주걱을 때리던 걸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깽이로 흥부를 흠씬 때려 놓으니 라고, 흥부 아프단 말도 못하고 할 일 없이 통곡하며 돌아오니 청지가 막막하더라. 자, 기억해서 밥주걱으로 때리다가 이제 부지깽이, 여러분들 부지깽이가 뭔지 압니까? 쉽게 몽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밥주걱으로 아이 이러다가 이제 몽둥이로 빡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죠. 보겠습니다. 흥부의 상황. 밥주걱으로 맞다가 이제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설상가상, 무슨 뜻이죠? 엎친데 덮친 격. 주걱으로 맞았다가 이제 어떻게 더 큰 몽둥이로 맞았다. 1번 끝났죠. 밑에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제 중약이고 이야기가 한참 흘렀겠죠. 흥부, 아내가 이제 등장하네요. 생각의 시형 내외 마음을 짐작할지랴. 시형 내외 놀부 부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흥부 아내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그만두시오. 알겠소. 형님 속도 내가 알고 시아버니 속도 내 아오. 돈 단양 살 서말이 무엇이오. 내가 하시오 하며 자기 남편을 보니 남편 얼굴이 맞았지요. 쳐맞았습니다. 유혈이 난다. 피가 팍 모두 붓고 온몸을 만져보니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흥부 아내가 기가 막혀 땅에 펄썩 주저앉으며 에고 이것이 웬일인가. 가기 싫다 하는 가장 내 말 어려워 가시더니 저 모양이 웬일이요. 팔짝 그른 이 몹쓸년 가장 하나 못 섬기고 이런 광경 당하게 하니 잠신들 살아서 무엇하리.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남편이 놀부 부부한테 맞고 왔지요. 이것을 아내가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몹쓸년 가장 하나 못 섬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 탓? 남편 탓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네 탓이야, 남편 탓이야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우리 서방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흥부의 착한 마음, 형의 말은 아니하고. 자, 흥부 착한 마음, 형의 말은 아니하고 맞고 와서 형 말 안 한다라는 거죠. 형 나쁜 새끼, 으이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보 마누라 슬퍼 마소.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 하시나. 흥부가 지금 자신을 때린 놀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인들 어찌하시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거죠. 우리 양주 품이나 팔아 살아가세. 우리 부부, 양주는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 품이나 팔아 살아가세. 허드렛 일 하면서 우리 한번 살아가 보세 라는 뜻입니다. 하고 흥부 안에 응하고 서로 나서 품을 판다. 지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실제 이들 부부가 하는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A죠. 이것과 관련된 문제, 보기 문제가 있었죠. 집중해야 합니다. 판소리의 특징을 찾는 문제였어요. 용정하여 방아 찍기, 술집에 가 술 거르기, 초상난 집, 제복 짓기, 사고 있는 집,
사고 있는 집, 그릇 닦기, 굿하는 집, 떡 만들기. 자, 딱 이 두 줄만 일단 볼게요. 자, 제가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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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조나 가사 이런 것들 배울 때 음보라는 걸 배웠지요. 거기서 삼음보, 사음보 이런 말 들어봤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 사사조의 반복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음보를 나타내는 거죠. 네 글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음악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소설은 판소리 음악이 소설화된 건데 그 소설 속에 판소리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 음악적인 특성이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일을 보세요. 누구?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평민들의 일이라고요. 아까 보기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소설은 서민들의 생활이 잘 드러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민들의 삶의 모습, 평민들의 삶의 모습이 이 부부의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궁발초 오줌치기 해빙하면 나물 캐기 춘모가라 보리 놓기 온가지로 품을 팔고 흥부는 2월 동풍 가래질하기 3, 4월에 부침질하기 1등 전담 무농갈기 이 집 저 집 이역엮기 날 굳은 날 몽성 맺기 시장 갔네 나무배기 무곡주인 엮인서기 가급주인 삿길 가기 술만 먹고 말짐 씻기 오푼 닫고 마철 받기 두 푼 받고 똥제치기 한 푼 받고 비매기 식전이면 마당 쓸기 이주찜 물깃기 진주감령 돈찜지기 대구감령, 태전지기 온가지로 다하여도 굶기를 밥 먹듯 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지라 엄청난 일을 했지만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누가요? 흥부 부부가. 하지만 이 흥부 부부의 모습은 우리 평민들, 서민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자, 여기 인물 봅시다. 놀부는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놀부는 속과 겉이 일치하죠. 나쁜 식기라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놀부의 처는 신분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자, 여기서 걸리는 게 신분적 질서를 중요하게 한다. 여기서 신분적 질서라는 건 양반, 서민, 이거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장을 가지고 오답을 유도했냐면요. 아까 본문에 흥부가 밥을 보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때 놀부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로 들어오느냐라고 했죠. 그때 남녀가 유별한데라는 요 문장을 신분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남녀가 유별한 거랑 신분 질서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마당새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미리 행동하고 있다. 아니죠. 놀부가 마당새를 불러서 몽둥이 가지고 오라고 시켰잖아요. 얘가 미리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 네 번째, 흥부의 처 아내는 집에 돌아온 흥부를 보며 자신의 탓을 하고 있다. 맞지요.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흥부는 나라의 빈민구제 방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나라의 빈민구제 방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흥부가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문제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는 보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앞부분에는 본문엔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설명한 무엇과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품팔기를 보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죠. 그 시대 서민들의 삶이 소재가 됐고 서민들의 삶이 소재가 되었어요.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데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이 주로 그려졌다.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는 걸 보니, 자, 아까 계속해서 네 글자, 사사조의 반복, 사음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소리 공연인 판소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판소리의 특징, 그 중에서도 뭐 음악성이라고요. 음악성이 드러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어와 고유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어, 고유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보니 판소리가 소설화되면서 해악성이 강화되었군. 자, 보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서민에서 양반까지 관객층이 넓어서 언어가 혼재했다고. 그래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사용되었다고. 여기까지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악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풍자와 해악이 풍부하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비극적인 내용이죠. 바버드로 갔다가 낮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악성과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다 보겠습니다. 문장의 호흡이 짧은 것을 보니, 문장의 호흡이 짧다는 것은 네 글자가 계속해서 쉼없이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판소리 공연에서 창자가 빠른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겠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창과 안위로 엮은 공연 예술이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낸 거지요. 일치하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거의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한 거 보니, 열거의 방식 뭡니까? 나열한다고요. 무엇을 나열했습니까? 그렇죠. 품파는 일, 하는 일을 계속해서 나열했습니다. 이 부분은 판소리 공연에서 내용이 줄거나 추가될 수 있겠군.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일을 넣거나 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겠습니까? 특정 장면을 축소, 확장하기도 한다라는 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 보기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상가상 바로 풀었죠. 자, 나머지 2, 3, 4, 5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한자성어 나올 때마다 한 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찾아서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전 소설 풀이해 보았습니다.